안녕, 뮤비스 카운터쿠 스코프입니다. 선미가 가시나 주인공에 이어 세 번째 앨범 사이렌을 냈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가시나와 주인공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가시나에서의 선미를 떠나 하얀 차를 타고 가버리는 사람은 주인공의 선미였던 것처럼 선미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이전과 달라지는 자신의 내면을 이 세 가지 곡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한번 볼까요? 사이렌의 첫 시작은 화장품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화장대에 선미가 앉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콘텐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화장품. 선미는 씻고 나와서도 풀 메이크업을 한 채이고 재채기를 하고 나서도 자신의 꾸며진 모습이 망가지지 않도록 재차 확인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윽고 그런 선미에게 또 다른 선미가 욕조로부터 나와 사이렌을 울립니다. 사이렌은 위험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위험. 우리는 선미가 왜 꾸미는지, 왜 위험한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신을 꾸민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이 중 전자는 즉 자신을 내 기준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씻고 나온 상태에서도 풀 메이크업으로 거울을 확인하는 선미의 꾸밈은 결국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미는 가시나와 주인공을 통해서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가시나에서는 나다움이 무엇인가를 조금 깨닫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맞춰서 자신을 꾸미고 행동하던 선미는 그것이 주는 행복이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쉬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크고 과장된 행동들을 하죠. 상대방의 시선에 맞춰져 있던 조신함과 차분한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선미가 선택한 것은 옷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옷장은 커밍아웃, 인더 클로젯 같은 단어, 수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내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내면을 좀 더 깊게 고민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선미가 자신의 내면 속에서 마주한 것은 생동감 넘치게 피어있는 꽃들. 지금까지 누군가의 기준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모습은 무언가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꽃 그 자체였던 것이죠. 나다움을 찾은 선미는 욕조 속에서 나오는 선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뮤직비디오에서 욕조는 나다움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가시나에서는 욕조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진면목을 마주하게 되고 주인공에서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온 선미는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급급한 자신에게 경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낯선 자신의 모습에 선미는 거부감을 느끼고 도망치게 됩니다. 여태까지 조금씩 깨닫고 자신을 다잡아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당연한 꾸밈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선미가 있는 방은 사이렌 소리로 가득합니다. 사이렌의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빨간색 조명이 비춰집니다. 빨간색 조명과 사이렌은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층 더 나아가 이 뮤직비디오에서의 사이렌은 고찰의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꾸미는 선미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과연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 기준 속에 빠져서 따르기만 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이렌은 신화 속의 존재로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이렌의 어원인 세이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반인 반조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지나가는 뱃사공들을 유혹하여 침몰시키는 괴물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이렌의 모습은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의 상체와 비늘로 덮인 하체의 인어로 변화되었는데요. 스타벅스의 로고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이렌의 모습은 선미가 도망쳐 들어간 방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어둡거나 무표정합니다. 화장대에서 발랄하게 자신을 꾸미던 선미와는 다른 모습이죠. 또한 그들은 누군가를 따르는 모습보다 신화 속 세이렌처럼 단독적이고 멋지지만 위험해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방에서 빠져나온 선미는 부엌에서 철장 안에 갇힌 장미를 마주하게 됩니다. 꽃은 가시나에서 봤던 것처럼 선미 자신을 의미합니다. 주인공에서도 선미의 내면을 상징하는 어두운 방 안에 가득했던 꽃들처럼 말이죠. 철장 속의 장미,
이 오브제는 선미는 무언가에 의해 억압받고 갇혀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바로 선미가 나갈 수 없게 막고 있는 폴리스 라인입니다. 선미가 있던 집은 선미 자신을 의미합니다. 집은 인간의 마음을, 방은 그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여러 모습들을 나타내는 공간입니다. 대중에 의해, 사회에 의해 사회화된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고 있던 선미, 그리고 그 꾸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철장과 폴리스 라인. 지금까지의 선미는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가시나에서부터 선미는 진정한 나다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들어진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두고 있던 철장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미는 더 이상 욕조에서 나온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철장, 폴리스 라인, 즉 사람을 구속하는 사회적 기준은 누구에게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너는 뚱뚱하니까 그런 딱 달라붙는 옷은 입지 마. 살 안 보이게 가려. 너는 말랐으니까 너무 마른 모습을 숨겨. 너는 보통보단 살쪘으니까 보통처럼 보이도록 살을 빼. 검은 옷을 입어. 너는 어떠하니까? 너는 어떠하니까? 살을 찌우고 살을 빼고 얼굴을 깎고. 나를 억압하는 무례하고 역겨운 언어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표현합니다. 선미는 특히나 자신의 마른 몸에 대해 볼륨이 없다, 징그럽다, 볼품없다 등 불쾌한 의견을 많이 봐왔는데요. 딱 붙고 짧은 옷들, 마른 다리가 드러나게 되는 옷들을 입으면 보기 징그럽다는 댓글들이 달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견들에 대해 선미는 네가 그럼 알아서 피해가. 나는 나대로 살 거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이렌의 가사에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지 않겠다는 선미의 다짐. 선미는 철장 밖으로 나옵니다. 선미는 나다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결국 스스로 사이렌을 상징하는 빨간 경고등을 켜게 됩니다. 이전의 선미는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 꾸미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숨기기에 바빴다면 이제 계속되는 고민과 비판을 통해서 자신의 나다움을 확고히 하고 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성은 사회적으로 세세한 기준을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비판하고 변화하는 선미. 본인이 하고 있는 꾸밈이라는 것이 모든 사회적 코르셋으로부터 자유롭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회에서 강압적인 기준들을 더 이상 맞추지 않으려는 자유로운 움직임. 네가 보기 싫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네가 피해가. 쿨한 메시지 선미의 사이렌을 다시 한번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뮤비 해석하는 덕후 스코프였습니다.